자, 이번 공통수학 2의 마지막 진도입니다. 244쪽의 필수 예제 8번. 문제부터 봅시다.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여러분들 해줘야 될 내용, 교점의 동그라미.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역함수도 한번 동그라미 해놓을까?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이라네. 우리 다시 돌아가서 역함수 쪽을 얘기했을 때 fx랑 그 fx의 인버스를 gx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fx 함수와 gx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었대.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연립을 누구랑 하라고 했죠? 그 역함수랑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을 할 건가요? 지금 다시 봐. 아까 무리함수, 루트 친구의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봤습니다. 몇 차 함수 나왔죠? 2차 함수 나왔습니다. 2차 함수와 역함수를 연립하면 몇 차 함수가 나와? 양쪽 제곱한다 치면 4차 함수가 나오네? 여러분들 4차 함수의 근을 구하는 그 과정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긴 했는데 번거롭잖아. 그리고 실제로 역함수를 그 구하는 과정이 물론 쉽게 구해냈지만 귀찮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gx라고 하는 역함수를 구해낸다고 했니 내가? 실제로 역함수를 교점 좌표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한다고 했었어? 기억하라고.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프를 그려내기를 이렇게 요렇게 있다고 했잖아. 나뭇잎 모양에서. 이게 F고 얘가 G라고 친다면 얘가 누군데? 눈엑스. 는X 하라고 했죠. 는X. 다시 중요하다고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강의 다시 돌려보세요. 역함수 쪽에 정말로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 왜? 너희가 fx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걸 하면 되긴 하다고. 근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역함수를 구할 거냐고요. 못 구하는 함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두 개의 교점 좌표를 어떻게? 역함수로부터 구해서 그거 심지어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교점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는 내용처럼 우리가 역함수를 뭘로부터 구한다 했었어?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구한다 했었잖아. 그러면 그 두 개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fx랑 gx의 교점이 y는 x에 있을 테니 굳이 gx를 구해야 되냐 이거야. 우린 누구를 구하는 게 맞겠다? 이 f라고 하는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에 이 두 개의 교점 좌표가 애초에 fx와 gx, 역함수라고 불러주는 그 gx와의 교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한마디 요약, 는x 하라고, 는x.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는x 하라고. 그럼 문제 봅시다. y는 루트 3x-2 플러스 2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한다? 는x를 안다고요. 그럼 요 놈이 루트 3x-2는 x-2로 됐고 루트를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할까요? 제곱 먼저 해주면 3x-2 제곱을 해주면 x-2의 제곱 전개할까? 자, x-2의 제곱을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 친구 이 항에서 갖고 오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그럼 요 놈이 x제곱 빼기 7x 플러스 6은 0이 되었고요. 인수분해가 되기를 6과 1의 마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x의 크기는 얼마랑 얼마다? 1과 6이더라. 그럼 요 1을 여기에 넣어도 되지만 요 함수에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y는 x 위에 교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1이라는 점과 6,6이라고 하는 점이 이 무리함수와 y는 x의 교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현이는 스포로 해버렸네. 보지마. 여기 봐.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무리함수에서도 방금 직전의 문제를 풀었을 때 중요한 게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어찌됐든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나 지금처럼 연립의 과정에서 누가 꼽살이 꼈어?
제곱이 계속 꼽살이 끼고 있잖아.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제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이너스의 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도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무리함수에서 제곱을 했다라고 하면 정의역과 그 치역을 확인해 줘야 돼. 무슨 말이냐? 요 놈의 정의역 치역을 확인해 볼게요. 저놈. 우리 fx라고 불러주는 놈의 정의역은 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니?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럴 때 y라고 하는 친구는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우리는 요 놈의 역함수인 gx는 이 gx는 2차 함수가 나오면서 실제 역함수가 어떻게 됐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동그라미 하는 점좌표를 보세요. 누구야? x의 크기가 얼마죠? 자, 1이라는 크기는 f에서는 정의가 돼. 근데 f에서 정의한 y의 크기를 봐.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얘도 어때? gx에서 정의하는 x의 크기에 안 들어가지. 요 놈을 답을 적는 순간 여기가 노답이 되는 거야. 왜? 실제 없는 그래프의 점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뭐 해서 그렇다고? 제곱을 해버려서 실제 그림에서 안 나오는 부분으로서 가지고 왔다 이거가 된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 이 친구는 이런 그래프에서 아래쪽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버린 채 연립이 진행된 거예요. y인 x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교점이 1,1인데 1,1은 안 나오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중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싶어요 라던가 특정한 근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범위를 제한한 것 안쪽에 제한시킨 거 앞쪽에 근 두 개가 생겨야 되네? 방금 내가 말한 게 뭐게? 어떤 P라고 하는 점 앞에 근 두 개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고?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출제를 한다고 하면 방금 내가 말했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파트에 2차 부등식, 공통수학 1에서 만들어지는 2차 부등식의 근의 분리가 또 들어오는 거야. 실근의 위치가. 그래서 실근의 위치를 할 때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 쌤이 요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에 사용이 된다고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래서 지금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는 는x를 쓰는 것 또한 마찬가지. 합성함수도 마찬가지. 역함수도 마찬가지. 공통수학 2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반적으로 다 쓰입니다.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2 진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